우수근의 21세기 신열하 일기.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 지금 계시죠? 우수근 부총장님,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예, 어떻게 아침은 드셨습니까? 아유, 이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청결한 마음으로 심신으로 있어야지. 어떻게 먼저 위를 채웁니까? 끝난 다음에 해야죠. 예, 공복의 우수근 부총장님. 지금 어떻게 베이징에 계신 건가요? 네, 중국에서 베이징에서요. 아주 의미 있는 며칠 동안도 했는데, 여기 베이징 대학교 학생이나 중국에서 가장 최고 명문이라는 베이징 대학이라든가 칭화대학교 중국 학생들하고도 만나고, 또 일반 사람들도 만나면서, 중국인들은 현재 지금 서구인들이라든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된지 그 속내를 내가 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구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 중국은 이미 등소평 시대, 즉 1978년 개혁 개방하면서부터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고양이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그렇죠. 현실적인 실용적인 사고로 쭉 해와가지고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잘 먹고 속된 말로 잘 사는, 안정되게 잘 사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치중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서구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나눠서 헐뜯기만 하고 서로 좌충우돌하고 있으니 왜 그렇게 안타깝게 지내냐라는. 근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가 한국인이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같은 서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범주에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우리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에 지난번에 슬쩍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한복이라든가 지금 김치와 같은 한중 양지에서 불거지는 옷 같은 경우도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인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마음 삐뚤어진 일부 네티즌들이 몇 마디 쓰는 걸 갖다가 한국 언론은 중국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 자극받고 또 그걸 갖다가 중국 언론도 그런 식으로 쓰고 하니까 한중 양국이 지금 그럴 때인가 좀 더 크게 협력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래갖고 한중 양국이 좋을 게 뭐가 있는가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한국의 김치는 당연히 한국 거라고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알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한국 김치를 먹으려면은 한국 식당에 가야 된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당부도 받았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중국 소식을 좀 전해주셨는데 그나저나 좀 일본 이야기를 좀 할게요, 부총장님. 네. 기시다 후미오 이번에 일본 총리가 네. 오는 17일이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후쿠시마를 방문을 해가지고 원전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하는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멀리 있는 서구 유럽 국가들을 떠나서 한중일 3국의 원전 정책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일본도 한국 상황은 우리가 다 잘 아니까 중국도 일본도 탄소 순배출 재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 중에 있고, 탄소 순배출 재료 실현을 위해서라면은 다양한 방법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중국도 일본도 원자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해갖고 한국 원자력을 폐지하는 정책을 세우면서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는 원자력 위험하다고 안 쓴다고 하면서 해외에서는 한국 원자력 안전하다고 쓰라고 수출도 한다라는, 그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외국에서는 모순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일본도 중국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의 안전 기준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나가면서 사실은 원자력만큼 안전한 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우려되는 측면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안전 기준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기술을 개발하면서 원자력을 증설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니 또 거기다가 이제 그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으로 4년 7개월 동안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각국 정상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서 정상 외교를 전개하겠다 이렇게 또 이제 밝혔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네. 취임을 하자마자 미국, 중국, 호주, 또 인도 등등 뭐 이렇게 외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정작 그 문재인 대통령과는 전화 통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냉철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인데 네.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건 안 하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는 우리가 이사 갈 수 없고 일본은 이사 보낼 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화함으로써 관계가 좋아질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라는 자신들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속 좁게 생각되겠지만 고민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고민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보면요. 기시다 수상이 그 2015년 박근혜 정부와 함께 그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수상은 당시 아베 정권의 그 외무성 그렇죠. 대신 우리말로 하면 외교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양자가 예를 들면 위안부 합의에 서명을 했거든요. 예. 본인이 위안부 합의를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정식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서명을 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어찌됐건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권이 투표를 통해서 탄생한 그 정권이 정식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서명을 한 것인데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라는 이념을 달리하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자기들 국내 사정으로 그런 것은 무효다라고 일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혹은 국제사에서 바라볼 때는 이 국제 조약을 뒤집은 듯한 그런 결과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국가와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더 하겠는가라는 그런 명분으로 지금 대화할 자세가 안 돼 있다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끝나고 한국과 한일 관계는 지금 최악이고 하니까요. 한일 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새로운 정권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 위안부 그 배상 문제 그 부분은 국민 합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국민 정서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마자 그걸 좀 파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이제 후미오 총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냉철하게 바라볼 때 한국 국내 상황이잖냐. 그렇게 하면은 국내적인 측면에서 아직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본과 정식으로 어떤 서명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지 않았냐. 그런데 한국 국내에서 그런 상황이 경계됐는지 안 됐는지 일본 측에서는 자세히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준비가 됐으니까 서명하자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 투표를 통해서 정식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권과 함께 정식으로 서명을 한 것인데 나중에 한국 상황이 그때 충족되지 않았다 해서 뒤집는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잖냐. 어떻게 신뢰하면 살 수 있겠냐라니까 사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 논리는요. 우리 측에서도 우리 국내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틀림이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바라볼 때는 일본의 논리가 더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는 사실 냉철하게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도 냉철하게 국제사회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또 일본은 어떤 논리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휘트라도 냉철하게 알 필요는 있는 겁니다. 부총장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일본 총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아요.
네네. 예. 아무튼 저 시간이 또 빨리 가가지고 우리 부총장님하고 예. 말씀 나누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무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듣고 다음 시간에 네.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총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수공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